안녕하십니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전문가 김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부모 자격증 3강을 진행하게 된 부모의 올바른 자아 정체성 확립에 대한 내용으로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에서 자아 정체성 확립,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모 자격증 과정에서 서론 부분에 제가 넣었는데요. 아주 핵심이 됩니다. 부모가 지난 시간에는 그 자존감에 대해서 수업을 했지만 자존감 수업을 넘어서 이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역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가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올바른 자아 정체성으로 확립되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라는 내용이고요. 전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아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드 이론에서 말하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아 정체성은 사실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갖는 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무리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아 정체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신에 대한 성찰에 관한 안녕하십니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전문가 김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격증 과정 제3강 부모의 올바른 자아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에서 자아 정체성 확립이 왜 중요한가? 사실 지난 시간에 자존감이 높아야 부모의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아 정체성 확립은 부모의 어떤 가치관, 부모의 어떤 사고방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모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아이를 기르느냐, 여기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자아 정체성 확립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의 자아 정체성이 올바르게 확립되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라는 내용으로요. 전체 내용 중에 자아 정체성 확립, 그 다음에 미드 이론의 자아 정체성 확립을 예를 들면서 미드가 어떻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지 소개했는데요. 그 이론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 그 자체가 사실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해야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 마무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 정체성 확립에 앞서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이 되겠는데 자,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자,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영향력을 주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아이를 어떤 생각으로 키우는가, 그죠? 또 뭘 원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모의 행복이 예를 들어 아이의 성장이나 건강이나 발육의 그죠?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업 성적이나 그죠? 이런 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사실 부모가 느끼는 행복과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런 행복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릴 때 저런 생각을 좀 했었으면 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잘 확립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철학과 전공을 하거나 상담 심리를 배우면 한 번쯤 던져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게 상담 심리나 철학과 학과 과목을 배운다 해서 받는 질문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누구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함으로써 지금의 삶을 좀 더 알차고 윤택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게 목적입니다. 부모가 생각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골똘히 하고 많이 해서 과연 그죠?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게 나만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꾸 이 흔들림에 의해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서 누구 말에 쉽게 놀아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게 우리가 오늘 이 강의에서 꼭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 확립. 자, 저는 이 침대를 많이 비유하는데요. 침대 회사에서 아무리 옆에서 굴려도 뛰어도 옆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광고를 하던데요. 이 아이가 지금 열심히 여기서 침대 위에서 굴려도 그렇죠? 뛰어도 아빠는 전혀 개의치 않고 책을 보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자아 정체성이 어느 정도 잘 확립되어 있는 부모라면 외부의 환경이나 뭐 기타 등등 주변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너무 불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조그마한 사소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일도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싸움을 했을 때 그 부부 싸움이 곧 자녀에게 자주 영향력을 준다면 결국은 아이가 성장하는데 상당히 많은 이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 자 미드 이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 방식이에요. 진짜인 I와 가짜인 me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미드 이론인데요. 이 others, 이 타인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는 이 me, 이 가짜의 me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타인이 나에게 영향을 주면 또 나 안에 있던 진짜인 자아가 이 균형을 이룹니다. 타인의 어떤 눈치나 그런 걸 어느 정도 보지만 이 미가 너무 크지 않고 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상당히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안정적인 마음을 먹고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아이가 작아지거나 이 미가 커서 주변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말들에 의해서 이렇게 놀아나거나 흔들린다면 결국은 아이를 키우는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거꾸로 진짜인 아이가 너무 크고 이 눈치 보는 이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이 미가 또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기가 최고다, 제일 잘났다, 또 이런 너무 잘난 척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미드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타인들의 어떤 자극을 그죠? 또 영향을 받지만 그 미가 진짜인 아이하고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안정적이고 이렇게 평온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아 정체성 하면 어떻게 확립되는가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떤 교육 현장을 봐도 그렇고 가정 환경을 봐도 그렇고 자아 정체성이 좀 잘못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아 정체성 자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죠? 또 당신 직업이 뭐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그죠? 예. 또 고향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출세, 인기, 권력, 고난,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죠?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성적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그게 높냐, 낮냐,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내용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어떻게 한다면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딱 놓고 보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이런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과의 비교를 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면 자아 정체성이 안정을 찾고, 만에 하나 이 내용 중에 내가 떨어지거나 그죠? 이 부분이 낮다면 자아 정체성은 아주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남과의 경쟁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어떤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용어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경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자아 정체성 확립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 유일무이한 나의 존재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사회에서 보여지는 현실화된 이 내용을 가지고 나의 소중한 가치를 비교하면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고차원인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바로 이렇게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부모님의 꿈이 뭔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고 나의 성격은 어떤지, 또 뭡니까? 취미나 특기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이미지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심도 있게 보고 있는 어떤 관심 분야의 지식, 전문 지식 분야는 어딘지, 그죠? 어느 부분에 내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 보십시오. 앞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좀 더 타인과 비교해서 확립된 자아 정체성이 아니죠. 잘못 아이를 키우면 어떻겠습니까? 학업성적으로 딱 기준을 잡고 부모가 형제지간이든 그죠? 또 이웃 간에든 서로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면 더군다나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잘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이 자아 정체성이 이런 내용들로 확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자아 정체성 확립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차원입니다. 만약에 고차원의 자아 정체성 확립을 원한다면 관심 있습니까? 조금 이 내용보다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고차원의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정말 삶의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걸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자, 고차원의 자아 정체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내용보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봉사. 얼마나 많이 남을 돕고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직하냐. 자, 이렇게 확립된 자아 정체성입니다. 네.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경쟁을 하다가 또 내가 원하는 꿈을 찾고, 그죠? 적성을 찾고, 그죠? 자기의 천직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고 희생을 하다 보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행복이다. 앞서 자존감 수업을 얘기했을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고차원의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 사사로운 별것도 아닌 또 그 상황에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고차원의 자아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기 정체성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으로, 부모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정체성 확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폴 발레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정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참 쉽지 않죠. 물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죠? 10개 중에 한 7개, 8개 정도만이라도 내 생각대로 뭔가 삶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건강한 징조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해 불만족, 자, 이런 것이 정말 나쁜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이런 생각 자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자기에 대한 불만족이 없다? 그런 사람이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평생 안고 가고 그걸 개발시키고 또 보충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이게 완벽하게 채워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에디슨이 아니고 에머슨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다. 자, 이건 저한테는 엄청난 영향력을 줬습니다. 이 명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에머슨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 생각이고 지금의 내 생각은 내 미래에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생각이나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이 생각을 고쳐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미래가 더 좋은 방향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자, 그래서 링컨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사람은 생각한 만큼만 행복해진다. 그렇죠? 아주 단순한 거지만 행복은 이미 있거든요. 그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내 사고방식, 이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행복은 평생 못 느끼고 죽는다는 거죠. 예, 저는 이 말에 참 100% 공감합니다.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실패는 다리 밑에 흐르는 물과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 연연하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뭐 실패를 했다든 뭐 연인과 헤어졌든 뭐 하여튼 시험에 떨어졌든 아주 다양한 경험, 실패 경험이 사업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리 밑에 흐르는 물이 그죠? 장마철에 쫙 흘러갑니다. 다 흘러가고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과거의 것을 들추어내어서 나의 자아 정체성이 혼란을 초래한다면 이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또 가치 있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패는 다치는 건 없다. 네, 실패는 다치는 건 없습니다. 단지 뭡니까? 내가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반복해서 나를 그죠?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도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고의 능력이 없는 자는 바보이고 더 이상 사고하지 않으려는 자는 고집불통이며 과감히 사고하지 않는 자는 뭐라 했을까요? 바로 노예이다. 자, 노예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을 올바르게 자아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 자, 이렇다면 생각을 하는 것을 등한시하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골치 아파하겠습니까? 자, 경영학에서 보면 이 피라밋을 많이 그립니다. 그죠? 맨 밑에 말단부터 해가지고 현장직에 일하는 사람 올라가면서 간부, 중간에 인사 담당자 올라가면서 중간 간부 그죠? 넘어서서 부장, 과장 넘어서면서 뭡니까? CEO 나옵니다. 이렇게 피라밋 구조를 만들지만 사실 이 피라밋 구조가 월급인 구조도 맞거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자아정체성 얘기했지만 이 피라밋 구조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제일 밑에 말단에 있는 사람일까요? 맨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CEO가 사장이 생각을 많이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장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 피라밋 구조가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의 높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올바르게 잘해서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그 자체가 생각을 자꾸 회피하면 절대로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모가 모든 걸 다 도와주거나 그죠?
고민할 시간도 없이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든다면 아이가 자아 정체성 확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고민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 해결책도 스스로 이렇게 확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둬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부모가 관여하고 그죠? 거둔다면 아이가 생각하는 머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어릴 때 그렇게 형성되지 못한 자아 정체성 때문에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심지어 자기가 배우자를 고를 때도 부모가 그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가 또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마음에 드는 아이를 또 자녀를 그죠? 자녀가 아니라 며느리는 사위를 들인다면 이건 또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 나중에 이혼율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정체성 확립의 생각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자, 이 시작이 뭘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사람의 운명, 미래죠. 우리의 미래는 당신의 손금이나 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달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와닿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 미래가 어떤 짜여진 틀 속에서 가둬져 있다. 그죠? 그 틀 속에서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내 운명이 지금 내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진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뀌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영상을 또 찍으면서 부모 자격증을 꼭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도 제가 이런 생각을 품으면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 자격증을 따서 자녀를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크기만큼 그 사람의 그릇은 커지고 뭐한 만큼요? 그릇은 노력한 만큼 그 그릇은 채워진다. 일단 내 생각의 크기가 커져야 그릇도 커지고 또 실천하지 않고 뭘 이루는 건 없으니까요. 자, 아무튼 정말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내 머릿속에 자주 떠올리는 단어는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떤 단어를 머릿속에서 떠올리십니까?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방금 했죠? 앞서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죠? 에머슨이 말했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곧 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니까 지금 이 생각을 점검해보면 내 미래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많은 단어를 떠올리는지 한번 볼까요? 인터넷 게임, 놀기, 방학이 언젠지, 그 다음에 휴대폰 빨리 그죠? 학교 끝나고 바로 받아서 게임을 하고 싶든 문자를 보내든 그죠? 카톡을 하든 유튜브를 보고 싶든 하겠죠. 그 시간 잠 어떻게 되면 좀 많이 잘까? 그 다음에요 TV 프로.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가 또 어른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미래가 정말 밝은 빛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자체가요. 성공, 꿈, 좋은 책, 성적, 행복, 삶의 의미 이런 내용을 통해서 머릿속에 자꾸 되새김질을 한다면 정말 노력을 하고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이런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성적은 또 너무 아이 입장에서 제가 적은 겁니다. 부모가 성적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는 학생이니까 학생이 그죠?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예. 그러나 너무 많이 해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정한 부분이고요. 이걸 어른으로 놓고 보면 뭐 자산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부모의 올바른 자아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부모의 자아 정체성이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부모가 먼저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셔서 자녀를 보다 더 큰 그릇으로 만드셔서 큰 인물로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